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박스 오피스와 2025년 을사년 설을 맞아서 아주 특별하게 꾸며본 게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꾸며졌을지 기대되는데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우리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편안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2025년 을사년 설을 맞아서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이 푸른 뱀의 해에 활동하는 스타들, 뱀띠 스타들의 인생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트로트 스타들의 TMI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영화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박스 오피스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박스오피스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서브스턴스, 4위는 극장판 포켓몬스터, LG 뮤와 파동의 용사 루카리오, 3위는 하얼빈, 2위는 히트맨2, 1위는 검은 수녀들입니다. 네, 설 명절 아침, 이 수요일 아침을 밝게 비춰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최정아 기자 그리고 박현민 대중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오늘도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평론가 박현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다지는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오늘 방송이 있다고 하고 사실 본가에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결혼 언제 할 거냐. 이 얘기는 올해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보고 계신가요? 네. 저 생방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우. 그리고요. 네, 저는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제가 하는 글쓰기 작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고 저희도 지금 뭐 계속 일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박스오피스에서 준비한 영화 소식은요. 떡국만큼 뜨끈한 감동과 웃음이 있는 영화인데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떡국처럼 뜨끈하고 감동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 가시죠. 네, 떡국만큼 뜨끈하고 감동이 있는 영화, 첫 번째 영화는요, 감동을 주는 도그데이즈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한 줄 평은 사랑스럽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영화 도그데이즈는요, 이 성공한 건축가와 MG 라이더, 싱글 남녀와 초보엄마, 아빠까지 혼자여도 함께여도 이 외로운 이들을 위한 이 특별한 단짝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야기를 그렸기 때문에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강아지와 사람들의 시간을 그린 영화인 거죠. 정확합니다. 이 반려견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성장해가는 이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태로 엮었는데요. 뭐랄까 강아지판 러브 액츄얼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화 도그데이즈는 이 개로 인해 얽히고 설킨 다양한 인물들의 이 관계와 이들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면서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주역들 역시 강아지들이잖아요. 네,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제목 그 자체가 스포일러거든요. 도그 데이즈.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반려견을 키우셨던 분들이라면 그 강아지들을 보는 것만으로 따뜻한 마음을 느끼실 테고 이전까지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오히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강아지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배우들도 그 강아지와의 연기가 이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죠.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여도 슛 들어간다고 해서 예 슛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유해진 배우를 인터뷰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그데이즈에서 싱글남 역할을 맡았어요. 강아지와 상대역으로 호흡한 소감이 어땠냐라고 인터뷰에서 직접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개를 연기를 하는 게 낫겠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유해진 씨가 영화 이 전우치에서 강아지 초랭이 역할을 연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큰 웃음을 선사한 바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아지와 호흡은 조금 어려웠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또 윤여정 선생님 인터뷰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아카데미에서 이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고 4년 만에 국내 이 복귀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제가 용감하게 물어봤습니다. 멍멍이와 호흡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머 쉽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누워있는 씬이 있었대요. 이렇게 누워있는 씬을 찍는데 그럼 강아지가 그 감정에 맞는 연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쓰러지니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야.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 얼굴이 그냥 막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이거는 좀 감정이 깨진다 해서 몇 번을 재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이 강아지들하고 촬영할 때는 기다림의 연속이겠어요. 쉽지 않았을 네. 거예요. 네, 영화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촬영할 때 말씀대로 슛한다고 강아지들이 연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장면이 연출될 때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인내의 시간에 만들어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감독님이 강아지들 오디션 섭외하기 위해서 강아지 오디션도 보고 또 동호회도 찾아가는 등 굉장히 많은 공과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애견인으로서 네. 이 영화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떡국만큼 뜨끈한 감동과 웃음이 있는 영화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떡국만큼 뜨끈한 이 감동과 웃음이 있는 영화 두 번째는 웃음이죠. 영화 히트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한 줄 평은요. 설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다라는 건데요. 웃음도 감동도 재미도 그냥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암살 작전도 두려워하지 않던 전설의 에이스 암살위원이 이 마감 압박에 시달리는 짠내 폭발 웹툰 작가가 되어서 술김에 나 이 좀 인기를 얻고 싶다라는 마음에 일극 기밀 비밀들을 그려버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그럼 히트맨을 설날에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영화 히트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족입니다. 결국 아내와 딸에게 정말 멋진 아빠가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아빠의 서름이 있는데 이걸 다큐로 풀지 않고 굉장히 코믹하게 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애라는 게 이 설날에 보기 좋은 영화의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코믹 액션으로 그려내는 가족애가 담긴 영화다. 이런 설명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영화 히트맨은요, 이 가족의 사랑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특히 배우 권상우 씨가 연기를 여기서 정말 찰떡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우리 권상우 씨 보면 하늘에 있는 스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어머, 아니 잘생겼는데 코믹도 저렇게 연기를 잘해? 요즘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곳곳에 이 마음이 짠한 이 장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내에게 매일 타박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도 힘없는 가장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네. 또 목숨이 위태로운 이 극한 상황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하겠다라는 이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이번에 히트맨2가 개봉을 하죠. 이번에 2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 1 먼저 보시고 2를 보시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히트맨 2가 개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즌 1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설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2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그 해에 탑4의 영화에 들었었는데 사실 수치로 보면 낮게 보일 수 있지만 그때가 코로나 해였거든요. 굉장히 잘 됐고 관계자들도 예상외로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번에 코믹도 액션도 2배로 돌아온다는 이 히트맨2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뭐 히트맨도 그렇고 히트맨2도 그렇고 이 설날을 겨냥해서 좀 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권상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설 영화는 무조건 나 어릴 땐 제키 찬 영화였다. 이번에 그런 영화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똑같은 영화는 아니지만 설에는 가족과 극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화로는 이 웃음과 볼거리, 애니메이션,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가 든 분들까지 볼 요소가 있어서 저희는 명절 개봉을 밀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요. 시즌 1에서도 그렇지만 시즌 2에서도 권상우, 이희경 그리고 정준호 씨의 이 세 명의 합이 아주 찰집니다. 네. 코믹, 시원하게 웃고 싶다라는 분들 극장으로 강추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영화 소식들 또 설을 맞아서 보면 좋을 영화 2편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설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사하는 저희들의 선물 100% 만족하실 겁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TMI를 전해드리는 코너예요. 트로트 TMI 시간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트로트 TMI,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TMI와 조금 다릅니다. T, 타임리스, M, 모닝, I, 인포메이션인데요. 즉 시대를 초월하는 이 트로트 스타의 모든 정보를 모닝이잖아요. 아침에 나누는 시간, 그런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바로 이 트로트 TMI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오늘 트레이닝복이 아니고 설을 맞아서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은영 씨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아주 곱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연예계 덕후잖아요. 이 트로트 스타도 아주 꿰뚫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트로트 TMI 제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영 씨가 얘기한 TMI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제 정보나 여러분들 뭐 모르는 사람에 대한 정보, TMI 별로 알고 싶지 않아 하시겠지만요. 이게 사실은요, 이 팬들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덕후의 입장에서는 이 TMI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정보인 거죠. 네, 은영 씨가 저희가 알잖아요. 정보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트로트 TMI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트로트 스타들의 TMI 준비하셨죠? 네, 오늘 또 2025년 1월 29일 설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날과 관련 있는 그런 트로트 스타들의 TMI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설날과 관련 있는 트로트 스타들의 TMI 기대가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트로트 TMI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무슨 노래냐? 바로 송대관 씨의 해 뜰 날입니다. 야, 이거 송대관 씨 해뜰 날 이걸 특별하게 선곡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이게 바로 새해 첫 곡 법칙이라는 거죠. 오, 새해 첫 곡 법칙. 그러니까 이게 새해가 시작할 때 듣는 노래에 따라서 그 해 운세가 좀 달라진다. 뭐 이런 거죠. 역시 우리 예인 하나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잘한다.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설날을 맞이했잖아요.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해 뜰 날처럼 늘 해 뜨는 날만 깃드시라고 제가 또 이 노래를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예, 야, 그 노래 들으니까 막 신난다. 신이 나죠? 2025년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돼야죠. 자, 그럼 오늘 준비된 트로트 TMI 첫 번째 TMI는 어떤 스타의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TMI는요, 바로 상견례 프리패스 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트로트, 싱글 트로트 스타들이 막 떠오르실 건데요. 이 두 분은 혹시 어떤 트로트 스타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진성 씨나 강진 씨. 왜냐하면 여기 나왔었거든. 맞아요. 오셨었죠. 상견례 프린세스상. 저는 신인선 씨. 아, 이거 우리 식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착하고 유쾌하고 잘생겼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려면 다 여기 나와야 되는구나. 네, 제가 준비한 네. 상견례 프리패스상 첫 번째 TMI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찬원 씨입니다. 맞다. 이찬원 씨가 참 웃는 상이고요. 어르신들이 참 좋아할 상이에요. 저도 이찬원 씨 참 좋아하는데 이 돈도 잘 들어오는 상. 그런 상이 있어요? 이걸 일명 프리패스 상이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프리패스 상인데요. 근데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는 건 사실 뭐 상견례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오늘 음력 을사년 새해에 설날에 이렇게 소개하느냐? 그것이 바로 설날에 온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스타이기 때문인 거죠. 한 설문조사에서 또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 이찬원 씨가요,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야, 그 연예계에서 이찬원 씨가 사윗감으로 탐내는 1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만큼은 트로트 미남 전문 기자로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윗감 후보로 사실 이찬원 씨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본업 천재죠. 여기에 인기까지 많죠. 여기에 애교도 많죠. 살림도 잘하죠. 재테크 능력도 뛰어나죠. 또 지난 연말에 또 대상도 대상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상견례 프리패스상 확실합니다. 아니 이찬원 씨 뭐 방송도 그렇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부족한 게 뭘까? 맞아. 이 남자 못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딸 가진 엄마라면 누구나 이렇게 콕
점 찍고 싶은 그런 스타고 사윗감입니다. 아, 눈가가 촉촉해지는데요. 저희 장모님도 저보다 사실 이찬원 씨를 더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으면 이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그러니까 이미 예비 국민 사윗감 반열에 올라있는 이찬원 씨의 이상형을 알아보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오. 이찬원 씨가 근데 딱 보면 금방 사랑에 빠질 타입은 아니에요. 야, 역시 잘하십니다. 예, 여기 앞에다가 돗자리를 까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찬원 씨가 은근히 얼굴에 신중함이라고 딱 써 있거든요. 그래요? 연애도 아주 진중한 타입으로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찬원 씨의 이상형 TMI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씨는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타입.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외모보다는 성격 그리고 취미 이런 게 잘 맞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팬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여기서 성격이 잘 맞는다라는 게요. 자신과 성향이 좀 반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행동으로 이성에게 반하는 스타일이 나는 아니다. 좀 진중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애를 정말 진중하게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찬원 씨가 좀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만날 사람이 이제 조용하고 조금 더 차분한 스타일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찬원 씨가 이렇게 반대가 끌리는 이유 뭘까요? 일단 부모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찬원 씨의 부모님이 굉장히 좀 반대되는 성향인데 아직까지도 아주 금실이 좋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찬원 씨가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앞으로 내가 누군가 결혼을 한다면 우리 부모님처럼 원앙부부로 살고 싶은 생각에 아무래도 반대 성향에 끌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밝으니까 탈락이네요. 그럼 저는 한번 어두워져 보겠습니다. 아유, 아쉬워라. 원앙부부 하니까 또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너의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안 받으시겠죠? 남진 씨의 이 둥지가 또 떠오르네요. 아니 설 첫날이니까 이런 노래들이 어울리네. 그러니까요. 그래 노래를 또 잘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또 이찬원 씨가 트로트계에 소문난 취미 부자라는 독특한 취미가 있어요. 쉬는 날 나물 말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네, 집에 일명 나물의 방이 있을 정도로 한식의 미래는 나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찬원 씨인데요. 못하는 요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요리에 능숙한 이런 이찬원 씨의 취미가 바로 나물 말리기인데요. 나물을 손수 엮어서 옷걸이에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정말 의외의 취미인데 정말 사윗감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점을 찍을 수밖에 없네요. 집에서 나물을 말리는 남자입니다. 와. 그리고 이런 부분 말고도요. 이찬원 씨가 국민 사윗감인 이유가 결혼을 하면 아내와 통장을 합치겠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했더라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이찬원 씨가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수입을 공유해야 지출을 상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수입을 공유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소비와 지출이 생긴다. 그런데 서로 수입을 오픈하고 함께 생활비를 같이 관리하면 반드시 이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는 반드시 수입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누군가 이찬원 씨보다 더 버는 여자를 만난 거 아니야? 더 벌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과감한 선언을. 네. 아니 어쨌든 그 나물 말리기로 돌아가면 나물 말리기를 함께 하려면은 식성도 비슷하고 한식을 일단 좋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맞아요. 한식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람 좋고 또 성격까지 좋은 우리 이찬원 씨. 가족 생각까지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하는데요. 이찬원 씨의 또 다른 TMI 나갑니다. 정말 직계가족도 챙기기 힘든 요즘인데요. 이찬원 씨는요, 칠촌, 사촌까지 다 챙긴다고 합니다. 아니, 칠촌, 사촌 형제까지 챙긴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데요? 오늘 정말 여러 번 놀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절에 일단 부모님에게는 이 계좌로 용돈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 할머니, 이촌, 삼촌까지 이렇게 다 챙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촌 형제들 여기에 오촌, 종조카까지 전부 챙긴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계좌로 툭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돈 봉투를 준비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래서 매년 이 봉투만 40-50개가 준비가 되고요. 여기에 나 우리 가족 중에 이찬원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인을 딱 해서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트로트 TMI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TMI는 어떤 스타입니까? 네, 여러분들 설날하면 또 떡국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떡국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이 떡국을 먹으면 나이 든다는 얘기에 지금 떡국을 안 먹은 지 거의 한 15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20대에 머물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데 이 떡국 먹기 싫은 이유가요. 바로 나이 들면 들수록 늘어나는 이 잔소리 때문이거든요. 이 행복한 아침에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트로트 스타의 TMI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 잔소리 들을 것 같은 스타인데요. 저도 이제는 떡국 누군가에게 좀 끓여주고 싶네요. 네. 근데 결혼 잔소리를 들을 것 같은 트로트 스타 하니까 저는 사실 장민호 씨가 떠오르는데 장민호 씨가 뭐 떡국 먹고 싶다라고 하면 줄을 설 것 같은데요, 정말? 사실 장민호 씨는 또 장모님 프리패스 상입니다. 전국의 장모님들이 막 우리 사이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할 만한 이 비주얼이죠. 이 개인적으로 장민호 씨가 떡국 끓여주고 싶은 스타로 뽑힌 이유, 이 홍기를 꽉 찬 뱀띠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찬원 씨가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결혼이 급한 건 장민호 씨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근데 지금 가족들한테 결혼에 대한 잔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정반대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장민호 씨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바뀌었다고요. 엄마와 팬들이 오히려 조금만 더 있다가 해라 하면서 결혼을 말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장민호 씨는 한때 그 연관 검색어에 유부남 뭐 이렇게 있어서 유부남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다 그럽니다. 네,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장민호 씨는 순도 100%의 정말 싱글입니다. 유부남으로 오해받는 이유는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그 정동원 군과 파트너를 오래 했는데 그때 알뜰살뜰 이 모습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유부남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장민호 씨도 이찬원 씨처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맞아. 싱글인 게 좀 의문이기도 해요. 사실 장민호 씨는요, 이 수영 강사로 활동을 할 때부터 그 강습반에 있는 예비 장모님들이 될 수도 있는 이 여성 회원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에서 또 우리 장민호 씨의 TMI 하나 더 나갑니다. 이 수영 강사 시절에 어머님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던 우리 장민호 씨. 그런데요, 이 수영장 측에 항의가 또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항의냐? 처음에 우리 장민호 씨가 저녁 직장인반을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직장인반 맡으니까 이 어머님들이 오전반 계셨던 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선생님이 있다 하면서 아니, 얼른 장 선생님 우리 오전반으로도 좀 보내줘요! 라고 그렇게 항의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원래 사실 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수영반은요, 오전반의 기강이 가장 이 오전반이 이 수모도 함께 맞추는 등 이게 뭔가 이 팀워크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아무 선생님이나 갈 수가 없어요. 이 1, 2년 차 정도 돼야 이 오전반 선생님으로 다 캐스팅이 되는데 장민호 씨는요. 불과 3개월 만에 오전반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전반 이 어머님들이요. 도시락도 싸다 주고 정말 대단한 인기를 얻었었다고 하거든요. 이때 어머님들의 마음을 알았고 무대 서는데 굉장히 또 막 이렇게 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부터 뭐 벌써 우리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 하면서 우리 딸이, 우리 조카가 엄청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장민호 씨의 TMI 하나 더 나가는데요. 우리 장민호 씨는 바로 자만순이라고 합니다. 자만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만추라는 얘기는 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의 줄임말인데요. 이 자만순은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는 순정남이래. 또 그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우리 장민호 씨는 일에 집중을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때 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77년생인 장민호 씨는요, 이 뱀띠 스타인 만큼 결혼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생활고에 대한 문제와 나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가수로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 희망에 대한, 이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사실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자리도 잡았잖아요. 네. 이상형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분은 통장은 안 합친대요. 어머, 저는 합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는 모르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TMI 어떤 스타입니까?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왜 갑자기 세배를 하느냐고요. 이 세배를 하면 또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세뱃돈이잖아요. 저는 아직도 세뱃돈을 받고 싶은 그런 어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 TMI 바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복한 아침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그런 TMI인데요. 바로 세뱃돈 많이 줄 것 같은 스타입니다. 네, 세뱃돈 많이 줄 것 같은 스타로 송가인 씨를 또 뽑아주셨는데 왜 맞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송가인이어라 뽑은 이유는요. 바로 세뱃돈이어라 하면서 돈을 이렇게 덥석덥석 줄 것 같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그런 느낌보다도 우리 송가인 씨에게는 딸 같은 그런 조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딸 같은 조카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 네, 그거는 나이 차에 대한 얘기인데요. 송가인 씨는 8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로 39살입니다. 그런데 송가인 씨가 16살에 조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둥이라고 봤을 때는 동생이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자매라고 생각할 정도의 16살 차이에 조카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조카인데 나이가 정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송가인 씨 첫째 오빠가 1981년생인데요. 20살에 이제 첫째를 출산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조카가 빠르게 생긴 편이다. 그래서 고모가 빠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송가인 씨는요, 이 조카가 성장한 이후에 서울에서 보살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송가인 씨에게 딸 같은 조카는 고모 송가인 씨가 언제 최고로 느껴질까요? 언제? 우리 내 고모가 송가인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런데 물론 자랑스러움도 대단한 이 명예이긴 하지만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고 예. 용돈을 아주 풍족하게 주는 모양이다. 아니 근데 뭐 용돈을 안 주더라도 제 고모가 송가인이어라 끝나죠 이래도 뭐. 뭐 기분 좋을 것 에이, 같아요. 아유. 네. 네, 송가인 씨는 되게 유명한 연예계 대표 조카 바보인데요.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조카들과 호텔 수영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정도고요. 당연히 어린이날에도 빠지지 않고 조카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카 바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또 송가인 씨의 TMI를 하나를 또 준비를 하자면요. 우리 송가인 씨의 딸 같은 그런 조카, 지금 현재 또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배우 조은서 씨라고 하네요. 네, 송가인 씨는 자신과 같이 연예인의 길을 걷는 조카를 위해서 열띤 홍보를 자처하는 편인데요. 이 조카가 출연하는 웹드라마 출연을요,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찾아 이 응원을 하는 등 조카를 위한 특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저도 고모라고 부르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트로트 TMI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자 은영 씨 오늘 스타 주민에서는 어떤 스타들의 인생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푸른 뱀 띠의 해잖아요. 이 예로부터요, 푸른 뱀은요, 지혜와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었는데요. 올 한 해 그만큼 뱀띠 스타들의 그런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그런 한 해인데요. 그래서 오늘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2025년 더 빛날 뱀띠 스타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25년 더 빛날 뱀띠 스타들, 첫 번째 뱀띠 스타는요, 바로 연예계 최연소 뱀띠 스타인데요. 어떤 분이냐? 이분은요, 정말 한마디로 감성 장인
뱀띠입니다. 누구냐? 올해 2013년생 뱀띠 스타 트로트계의 감성장인 바로 황민호 군입니다. 야. 너무 잘해요, 정말. 황민호 군 2013년 뱀띠 해면 12살. 벌써 그래도 두 번째 뱀띠 해를 맞았네요. 예. 네, 이 황민호 군은 2013년 말하자면 개사년 뱀띠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한국인인 아버지 그리고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현재 연예계 최연소 뱀띠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당시 9살의 나이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최연소 참가자로 출전한 이후에 다른 트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믿기지 않는 감성과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뱀띠 트로트 신동입니다. 네, 지금 뭐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황민호 군 무대를 볼 때마다 와, 정말 입을 다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9살이면 트로트보다는 동요 한참 부를 때거든요. 저는 트로트 불러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대를 봤는데 정말 무대 장악력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손을 저렇게 앙칼지게 이렇게 꽉 잡는 요 힘을 보세요. 이 엄청난데요. 이 황민호 군의 노래를 들으면 사실 이 무대 퍼포먼스 말고도 그 노래 속에 실려 있는 이 감성 전달 능력이 굉장히 이 황민호 군의 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트롯대부 남진 씨도 이 황민호 군의 이 감성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저 나이에는 사실 감성 그리고 음정이 약간 흔들려야 되는데 민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민호 군을 천재, 타고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극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로트계 뱀띠 스타인 황민호 군 2025년 이 뱀띠에 더 빛날 스타임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자고 하잖아요. 그거 바로 황민호 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상 이력이요.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황민호 군 2023년에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트롯 꿈나무에게 주는 트롯 주니어 챔피언상을 받으면서 가능성을 알렸고요. 그리고 2024년 4월에는요. 트롯 꿈나무상 그리고 2024 대한민국 국민대상 문화예술제 시상식에서 트로트 가요 국민대상을 거기에다가 2024 트롯 챔피언 어워드에서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야, 다른 상 쭉 나열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트로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네,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13년생 뱀띠 스타인 이 황민호 군이요. 24년차 뱀띠 가수와의 대결에서 완승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24년 차는요, 가수 데뷔 24년 차가 아니라 한 바퀴, 두 바퀴 돈 나이가 24년 차이라는 뜻인데요. 대단하죠. 이 이야. 황민호 군이요, 2023년도에 자신과 띠동갑으로 두 바퀴 차이 나는 이 89년생 뱀띠 가수 박건우 씨와 한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호 군이 선택한 노래가 뭐냐? 가수 박정식 씨의 천년바위였고요. 이 89년생 뱀띠 가수 박건우 씨는 장민호 씨의 정답은 없다를 선곡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탁 트인 발성, 여기 아까 남진 씨도 극찬한 이 감성으로 15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무대 장악력이 엄청나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황민호 군의 형이 또 있는데 그 형이 사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고 이렇게 방송 활동하는 황민호 군을 보면 좀 안쓰럽게 느끼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황민호 군의 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호의 나이 또래에는 뭐 떡볶이도 먹고 오락실도 가고 이래야 하는데 스케줄이 바빠서 마음이 안 좋긴 하다. 그래도 형 마음으로서는 어쩔 수 없더라. 잘하고 있으니까 좋다라면서 동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황민호 군 또래들은 떡볶이도 먹겠지만 학원에 뺑뺑이를 돌고. 현실이죠. 네. 요즘 근데 황민호 군 형은 황민호 군 밀착 케어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황민호 군 형이죠. 우리 황민호 군이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이유냐? 바로 우리 민호 군을 또 챙기느라 그렇다고 합니다. 민호 군 옆에서 노래, 춤 이런 걸 관리해 주는데요. 거기다가 떡볶이 먹고 싶고 그리고 오락실 가고 싶은 우리 황민호 군의 멘탈까지 담당을 해서 또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보는
이모 팬으로서 너무나도 뿌듯한 이야기네요. 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서 이렇게 같은 무대도 서는 형이 동생을 보면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아요. 일단 민호 형제가 8살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민호 군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먹이고 하면서 정말 아들처럼 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끈끈한 이 우정, 이 끈끈한 형제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육아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민호 군이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면 안아주고 잘 때도 재워주는데 휴대전화에도 동생 대신 내 사랑 아들으로 이 저장을 할 정도로 하나뿐인 동생을 아주 살뜰히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방학이겠습니다만 황민호 군이 방학이 아닐 때는 학교 가야죠. 또 행사 가야죠. 맞아요. 방송해야죠. 그런데 공부도 잘한대요. 네, 믿기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황민호 군은 1등은 아니지만 이 수학 분야에 있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또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게 상위권에 들기 어려운데 또 다른 나머지 과목들도 대부분 상위권이라고 하니까 야. 올해만큼 공부도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방송 지금 아침에 많은 가족들이 보고 있을 텐데. 큰일났네요. 아, 큰일입니다. 아, 황민호 군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요. 이 12년 이 뱀띠 인생에서 트로트와 형을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황민호 군에게 형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민호 군에게 이 민호 군이 어떤 존재일까요? 형광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형광펜? 그 노란색 그 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요즘 말로요. 형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펜의 줄임말이 형광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에게 형은 부모님 같고 스승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에게 꼭 받고 싶은 게 있었으니 바로 형이 만든 노래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형이 만든 노래를 동생이 부르고 이렇게 감정을 절절히 표현하고 저는 나중에 뭐 듀엣도 이제 정말 그쵸. 멋있는 무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충분히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형의 노래를 받아서 노래를 하는 이 민호 군의 모습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뱀띠 스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스타입니까? 네, 2025년 더 빛날 뱀띠 스타들 두 번째 뱀띠 스타를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기네스북 등재 뱀띠입니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로 데뷔 7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1941년생 대표 뱀띠 이미자 씨입니다. 1941년생 뱀띠 이미자 씨.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자 씨는 지난 1990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음반과 노래를 취입한 가수로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요. 지금이 아닙니다. 당시 1990년 당시까지 발표한 음반이 총 560장 그리고 발표한 노래가 2069곡에 이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합니다. 아니 1990년이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한 해 전인데 이미 그때 음반을 560장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자 씨 자신의 데뷔곡이죠. 이 19순정처럼 1959년도 19살에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기록을 세운 이미자 씨, 이 대중음악인 중 이 최장기간 활동 중인 뱀띠 스타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공로를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기도 했어요. 2023년에요. 대중문화예술 분야 이 최고 권위 정부 포상이자 최고 등급인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미자 씨 하면은 자연스럽게 붙는 수식어가 트로트 여왕인데 정작 본인은 이 수식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네, 트로트계에서 가장 오래 활동하고 있는 뱀띠 스타, 뱀띠 가수인 이미자 씨는 을사년 뱀띠 해를 맞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요. 가수는 매우 많아졌지만 가사 뜻보다 기교 위주로만 부른다. 독특하게 잘 부르는 가수는 아직 못 봤다. 지금 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전통 가요를 부르는 방식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트로트 여왕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보다 전통 가요 가수라는 타이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만의 소신을 전한 이미자 씨인데요. 이미자 씨의 인생 발자취의 그 기록들을 돌아보면 유독 뱀띠 해에 이렇게
이룩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7번째 뱀띠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미자 씨, 1941년생이죠.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면 뱀띠와 관련이 많은데요. 먼저 가수로 데뷔한 이후 처음 맡게 된 뱀띠해인 1965년에는 평생의 콤비가 되는 작곡가 박춘석 씨를 만나서 이후에 흑산도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를 발표하면서 발표하는 곡마다 정말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뱀띠해에는 이미자 씨가 트로트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989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요. 이미자 씨가 가수로 데뷔를 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처럼 본인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해에 이미자 씨는 트로트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을 하면서 그동안 금지곡으로 분류됐던 이 동백 아가씨를 그곳에서 불러서 평생 잊지 못할 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가수들 공연하는 거 자주 보시기 때문에 그게 왜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트로트 가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이거 정말 흔치 않은 어려운 일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대중음악계에서 뭐 이적 씨, 김동률 씨가 이제 딱 생각이 나는데 사실 지금도 세종문화회관에 쉽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세종문화회관은요 1978년 건립 당시에 순수 예술의 발전 육성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목적 아래에 이 연예 공연 그리고 정치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운영 행사 이 운영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당시에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미자를 세우면 고무 신짝들이 많이 들어와 질서가 없어지고 문화를 해친다. 라는 이유로 대관 자체를 거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미자 씨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장인 고건 전 총리의 도움을 받아서 공연을 결국은 할 수 있도록 끌어냈는데요. 이 세종문화회관 측의 생각과 달리 정작 이 이미자 씨의 공연 첫날에는 당시 4당의 이 총재 대표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이 이 공연을 다들 보러 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로트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건데 이미자 씨가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서면서 그 이후에 후배 트로트 가수들도 그 무대에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자 씨의 마지막 공연이 2024년 11월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가 뱀띠해인 만큼 올해는 더 다양한 활동, 또 많은 공연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데요. 네, 모두의 바람이 그렇지만 정말로 아쉽게도 이미자 씨는 더 이상 단독 콘서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20여 곡을 오롯이 혼자 부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밝혔고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부른 노래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라는 자격지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미자 씨는 정말 뭐 누구나 인정하는 대단한 그럼요. 가수시죠. 네. 근데 뱀띠해 이미자 씨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올해는 이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해라고 합니다. 내가 가요계에서 과연 잘 해왔는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느 정도 내가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는 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가수들, 가수로서 아주 멋있게 마무리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후배들 부끄럽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싶다라고 올해 이 일산역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다음 스타들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다음 스타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 올해 저 노래 많이 듣겠네. 아니 근데 뒤에 들어보니까 뱀을 잡아서 보약 끓인다. 그거 안 되겠는데. 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뱀이다. 뱀이다. 2025년을 더 빛낼 우리 뱀띠 스타들. 다음 스타는요. 정말 이 빙판을 가르는 그런 스타입니다. 바로 빙상여제 뱀띠인데요. 세 번째 뱀띠 스타는요. 2세 계획에 나선 1989년생 대표 뱀띠 이상화 씨입니다.
결혼하는 부부한테 또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애는 언제 갔니? 이상아 씨가 그 주인공이네 이제요. 네, 맞습니다. 이상아 씨는 2019년도에 가수 강남 씨와 결혼해서 어느덧 결혼 6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강남 씨가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 난임센터에 방문한 이 콘텐츠를 올리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사람은 초고속 결혼에 골인을 하면서 혼전 임신 의혹이 있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열애 6개월 만에 공개 열애 6개월 만에 결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전 임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었고요. 당시에 결혼을 서두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상아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 씨가 건넨 이 이야기였는데요. 다 내려놓고 우리 행복하게 살리만 남았다. 체중 관리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 아무래도 뒤에 문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이상아 씨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혼을 빨리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강남 씨가 난임센터를 방문한 이유는 뭡니까? 네, 난임센터에 방문한 이유 바로 2세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단 이상아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걸로 유명하잖아요. 강남 씨가 아직은 아이 생각이 없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혹시 몰라서 데뷔하는 마음으로 정자를 냉동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 뭐 TV 프로그램 보면 남자 연예인들 정자 활동성 얘기 뭐 이런 게 나오던데 글쎄 강남 씨 결과는 어떻게 나왔대요? 아우 민망스럽긴 한데 일단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강남 씨의 정자 활동성 100명 중에 90등이라고 합니다. 90등? 여러분 상위 10%는 방송 나오는 거 보셨는데 하위 10% 나온 거 처음 보실 겁니다. 이 평소 이 강한 남자, 강남의 이미지를 굉장히 표방하던 강남 씨이기 때문에 이 하위 10% 이야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100명 중에 90등이면 학교에서 잘렸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투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두 사람인데 이렇게 두 사람이 자녀를 천천히 갖는 건 다 계획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두 사람이 아이를 천천히 갖는 이유는 그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이상아 씨를 위해서인데요. 이상아 씨가 무려 25년 동안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릎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산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이상 신호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25년 동안 이 무릎을 쓴 빙상여제 이상아 씨는 그 후유증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정말 이 강남 씨가요 어디까지 하냐면요 이 무릎 아픈 이상화 씨의 재활을 돕고자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그렇게 든든한 외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방송에서 보면 뭐 강남 씨가 이상화 씨의 뒷모습만 봐도 결혼하고 싶은 느낌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 느낌을 현실로 만든 건 또 이상화 씨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강남 씨가 이 정글에 가는 프로그램에 이상아 씨랑 함께 가서 이 이상아 씨가 강남 씨 앞에서 이렇게 막 뭔가 숲을 이렇게 헤치는 그 등 근육을 보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 서로 호감을 느끼고는 있었는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화 씨가 아주 상여자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나는 오빠한테 호감이 있다. 오빠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걸 보면 모르겠냐. 근데 왜 뭐 고백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먼저 고백을 한 이상화 씨라고 하네요. 네, 정말 뭐 뱀띠 아내에 대한 그 강남 씨의 사랑이 뭐 스포츠 마사지를 공부를 할 만큼 정말 지극정성인데요. 그런 이상화 씨와 강남 씨 자녀 계획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의외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이상화 씨와 남편 강남 씨의 경우에는 아이를 천천히 가지기로 하는 것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맞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이상화 씨는 무조건 아이를 1명, 강남 씨는 2~3명 정도를 생각한다고 털어놨는데요. 이번에 이 두 분이 합의점을 꼭 도출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5년 더 빛날 뱀띠 스타들 네 번째 뱀띠 스타를 아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바로 며느리 바라기 뱀띠입니다. 며느리에게 너무나도 사랑받고 싶은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 1965년생 대표 뱀띠 여예스더 씨입니다. 1965년생 뱀띠 여에스더 씨가 벌써 환갑이군요. 네, 맞습니다. 1965년 대표적인 또 뱀띠 방송인인데요. 어느덧 환갑이 된 이 여에스더 씨는 최근 점점 더 어려지는 외모로 인해서 성형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너무 부러운 얘기죠. 성형을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니까 이 성형 의혹에 대해서 여에스더 씨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해명을 합니다. 나 칼 대신 주사기만 조금 됐다. 그리고 56세에 치아 교정을 하면서 광대뼈가 좀 들어갔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셔서 너무 쿨해서 춥습니다. 근데 그런 여에스더 씨가 며느리에게도 상당히 쿨한 시어머니라고 하던데요? 네, 지난해 3월에 시어머니가 된 이 여에스더 씨. 현재 시어머니가 된 지 그렇다면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이 휴대전화에 며느리의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여에스더 씨가 며느리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 이거는 쿨한 걸 넘어서서 싸웠구나. 며느리하고 싸웠네. 벌써요? 원래 명절은 가족끼리 싸워야죠. 예, 약간 그런 거를 또 기대해 보기도 하는데 사실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여에스더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 며느리와의 이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이유 속 깊은 뜻이 있었는데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전화할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전달을 해달라는 거죠. 용건이 있으면 며느리 대신 아들과 이 소통을 하겠다라는 여에스더 씨의 이 며느리가 혹시 불편할까봐 이렇게 마음을 쓴 이야기라고 하네요. 야, 저는 살다 며느리 번호를 저장 안 했다는 시어머니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이 배려가 이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에스더 씨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정말로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고 최고의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깜짝 퀴즈가 하나 더 나갑니다. 여에스더 씨 무교거든요. 무교인 여에스더 씨가 며느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싶어서 결혼식 날 기독교인인 우리 며느리를 위해 땡땡땡까지 불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찬송가, 2번 십자가, 3번 희망가, 4번 유행가. 이게 너무 쉽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문제의 답이 있잖아. 무교라는 걸 강조하면서 며느리는 또 기독교라고. 기독교다. 어? 자, 하나, 둘, 셋. 1번. 1번.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찬송가입니다. 너무 쉽게 내놨죠. 야, 근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댁은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군요. 와. 네, 대단합니다. 네, 또 여에스더 씨가 며느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며느리가 아들을 정말 몽땅 다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야, 진짜 세상에 다시는 없을 뱀띠 시어머니인데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일단 자화자찬을 합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스스로 다시 없을 시어머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사 없다, 찾아올 필요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약간 경제적인 서포트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손님처럼 모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이번 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뱀띠 시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며느리는 어떤 분입니까? 이 여에스더 씨의 며느리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를 졸업한 의사인데요. 여에스더 씨의 거의 30년 직속 후배라고 합니다. 이로써 그 집안에는 서울대 출신이 무려 3명이나 되게 되는데요. 이 며느리와 시부모님인 여에스더 씨 부부와 동문이 된 거죠. 근데 여에스더 씨 그 부부도 같은 학교, 그렇죠? 과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에스더 씨의 아들도 그 샤 대학교 이거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뭘 샤야? 앞에서 다 서울대라고 해요. 대학교. 네. 아니 서울대학교 출신의 의사인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네. 일단 제가 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여에스더 씨 아드님 샤 출신 그 의사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드님 너무나도 대단하거든요. 우리 여에스더 씨 첫째 아들이요. 도래 알파벳을 떼고 거기에다가 28개월에 신문을 다 읽어가지고 그냥 한글을 깨친 영재에다가요. 뭐 오성과 하느냐. 어우, 대단하다. 거기에다가 콜롬비아 대학 응용수학과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현재는 뭘 하고 있느냐. 우리 여에스더 씨의 회사에 재무회계 팀장 그리고 해외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에스더 씨가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하는지 저희가 쭉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여에스더 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첫째 출산 당시에요. 아기가 너무 안 나와서 유도분만을 무려 48시간을 한 거예요. 이틀을 꼬박 그렇게 네. 진통을 느꼈다라는 게 저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 여에스더 시어머니께서 막 울면서 주치의에게 아니 우리 며느리 죽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빨리 제왕절개를 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울면서 애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 바로 친정어머니인데요. 친정어머니가 그럼 같이 울면서 왜 그래 빨리 제왕절개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굉장히 쿨하신 분이었는데 아니 된다 참아라 사주팔자를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놔야 된다라고 오히려 어머니는 고통을 넌 할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출산한 이후에 간병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친정어머니가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네. 했는데 모두 몽땅 시어머니가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에스더 씨가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굉장히 찝찝해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여에스더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어머니가 씻겨주셨다고 해요. 야, 우와. 아이고 며느리를 이렇게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네요. 네, 홍해걸 씨 역시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머니가 아내에게 나쁜 소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에스더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여에스더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빛도 한 번은 째려볼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적조차 없다라고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득 궁금한 게 남편 홍해걸 씨에게는 어떤 뱀띠 아내일까요? 홍해걸 씨가 여에스더 씨는 정말 사랑스러운 뱀띠 아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가 아내에게 반한 이유는 외모가 아니라 바로 이 애교다라고 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전달을 했는데 바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아내가 예뻐서 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 전국의 남편분들아. 마지막에 뼈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길게 얘기하지 예뻐서. 말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네가 예뻐서 좋았다. 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설 내내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다 우리 남편분들 네.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5년 더 빛날 뱀띠 스타들 다음 스타는요. 정말 너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인 것 같은데요. 5번째 뱀띠 스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결혼 가닥 나온 뱀띠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주인공은요. 올해 꼭 너무나도 결혼을 하고 싶은 1977년생 대표 뱀띠 전현무 씨입니다. 아, 전현무 씨가 1977년 뱀띠군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48. 48. 그러네. 네, 이제 곧 앞자리가 바뀌네요. 근데 올해 소망이 또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핑크빛 열애설 기사만 보도됐던 전현무 씨죠. 전현무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원이 있다기보다는 너무 기사만 난다. 실제 생활에서 좀 핑크빛 사랑을 하고 싶다라면서 연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는데요. 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그리고 최근 한 프로그램에 전현무 씨가 올해 결혼할 수 있다는 신년 운세를 뽑으면서 자, 과연 이 운세가 맞을까? 전현무 씨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근데 전현무 씨가요. 그 20살 연하의 한 아나운서와 열애설이 네. 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전현무 씨가 20살 연하의 이 아름다운 여성 아나운서와 이 열애설이 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현무 씨가 너튜브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젠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내가 욕먹고 또 여자 아나운서냐? 뭐 어쩌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다 만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이 화제가 되는 게 그 친구가 이 이슈로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뭐랄까요? 여러 풍파를 맞고 나서 굉장히 대인배가 된 을사년의 전현무 씨를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요. 전현무 씨 보면은 여성과 있으면 또 그게 또 열애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열애설이 있었는데요. 콘서트에 전현무 씨가 한 여자 아이돌, 21살 차이가 나는 여자 아이돌과 동행을 해서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 프로미스 나인 여자 아이돌의 지원 씨의 소속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한 이유는 두 사람이 영어 선생님이 같아서다. 시상식과 프로그램에 등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을 뿐이지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는 절대 아니다라고 열애설에 대해 전면 부인을 했고 이후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초에는요, 4번째 손가락에 이 착용한 반지 때문에 어머, 전현무 열애설 아니야? 이거 여자친구 생겼나 봐.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막 피어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현무 씨가 얘기를 합니다. 왼손에 4번째 손가락에 끼는 반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낀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 해명을 반지 하나까지도 다 해야 되는 정도라면 이거는 뭐 전 국민이 전현무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게 아닌가. 누구 하나 열어서 걸리기만 해봐라. 우리 그냥 보낸다. 약간 이런 애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현무 씨가 결혼 운세를 봤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최근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콩으로 떠난 전현무 씨가 산통점을 봤거든요. 이 산통점이란 게 뭐냐면 나무 막대기 같은 산통을 계속 흔들다 보면은 나무 막대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나무 막대에 적힌 이 숫자를 보고 점괘를 풀이한다고 합니다. 이때 전현무 씨가 뽑은 숫자가 87이었습니다. 87. 근데 그 87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단 이 점술가가요, 전현무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결혼하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점술가가 전현무 씨에게 결혼을 일찍 하지는 마라. 일찍 결혼해도 되지만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면서요. 이 전현무 씨 아내에 대해서도 힌트를 줍니다. 결혼하게 될 사람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한데 지금부터 더 큰 부자가 되나 봐요. 전현무 씨 빨리 주변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48살이 된 남자한테 일찍 결혼하지 말라면 아니 그리고 여기 숫자가 87이 나왔는데 그러면 87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가혹하잖아요. 네, 하지만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이 전현무 씨의 의사가 이 점괘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가혹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 라디오에 출연한 전현무 씨는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변에서는 다들 넌 뭣도 모를 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오히려 지금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못하겠다고 말하면서요. 이왕 늦은 거 더 이상 이제 서둘 생각조차 없다라고 자신만의 결혼 시기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야, 아니 지금도 충분히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이 결혼 후에 더 부자가 된다니 정말 너무나도 부러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간에 KBS 퇴사 후 연봉이 10,000배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10,000배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숫자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전현무 씨는요, 2012년도에 KBS 퇴사 후에 벌써 프리로 활동을 한 지 벌써 13년 차가 됐어요. 아나운서 시절과 달라진 수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고 전현무 씨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10,000배 이상인지 몇 배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이 아나운서 시절 연봉과 현재 연봉은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건 맞다. 그리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연예계 다자광 이렇게 일컬어지잖아요. 네. 그야말로 재방송까지 포함하면 어디선가 지금도 몇 군데 나오고 있는 게 전현무 씨인데 고정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예요? 야,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7일입니다. 그런데요, 고정 프로그램이 8개라고 합니다. 거의 뭐 매일 나오는 수준인데요. 일주일 중에 전현무 씨를 볼 수 없는 요일이 없고요. 거기에다가 또 금요일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야, 고정 프로그램이 8개라. 그 비결은 뭐 사실 다 알잖아요. 잘하니까. 잘하니까가 비결이 아닐까요? 많은 방송인들이 궁금해할 대목인데요. 전현무 씨는 다작의 비결로 딕션을 꼽았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같이 딕션 좋은 사람이 없다. 재미있고 진행을 잘하는 사람 많지만 정확한 딕션은 아나운서 출신을 못 따라간다라고 본인이 섭외 1순위인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전현무 씨는 또 예전에 성우 시험까지 합격을 했었어요? 다재다능합니다. 전현무 씨는요, 언론사 3곳에 이 합격을 하면서 그랜드 슬램의 사나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자로도 앵커로도 그리고 아나운서로도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본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성우로 합격을 했었다라는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졌는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저 대학 다닐 때 한 방송국에 성우 시험 3차까지 갔었다. 그때 경쟁률이 1,500대 1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와, 이 정도면 나중에 이 면접 잘 보는 법 이런 것도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건 옳지 않아.
그때 떨어진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아, 예리한 이거는 지적입니다. 그만큼 잘했다. 지적이에요. 네. 너무너무 잘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현무 씨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좀 궁금한데요. 빚이 있나? 빚인가? 전현무 씨가 다작을 하는 이유는 빚이 있거나 돈독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이 프리랜서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모든 프리랜서가 공감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불안함을 느끼면서 자기 객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못할 거라는 이 불안감, 쓰일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라는 주의라서 다작을 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뱀띠 스타들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뱀띠 스타들뿐이 아니고 오늘 저희와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날 아침은 기분 좋게 맞으신 거죠? 가족들 다 모여서 정말 넉넉한 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하루는 쉬고 31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설 연휴 지내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Channel A